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4회차 직업상담사 1급 필기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과목은 제 2과목이죠. 2과목의 고급 직업심리학입니다. 2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 20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쉬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제가 쭉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직업상담사 2급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내는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직업상담사 1급은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다. 예를 들어서 크롬볼츠의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거기에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문들의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지문을 약간 변형해서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스타일로 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2급 같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은 정말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직업상담사 1급의 이 필기 기출문제 풀이는 직업심리학 파트만큼은 다른 과목은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리학만큼은 그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문제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꼼꼼하게 읽는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좀 오탈자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진로 발달에 대한 이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이론인데요. 자,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보딘이 대표적인 학자죠.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되게 정신분석에서 정신은 무의식적 요소가 있는데요. 자, 일생 동안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외부가 바로 뭐냐면 환경이 되겠죠. 환경. 외부적인 요소가 환경이 됩니다. 받는다는 점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경험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경험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습이라는 단어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 결정론을 강조하겠네요. 환경 결정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 결정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생 동안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경험이 학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 아니라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환경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우리가 보통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번 탈락이네요. 정신분석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분석 이론은 내적 심리의 영향이에요. 내적 심리, 즉 무의식의 영향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이 나왔어요. 이게 원초화라고 하잖아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원초화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은 유아기의 단순 행동에서처럼 성인의 복잡한 행동에서도 이 본능이란 것은 나타나죠. 여러분, 본능은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인들도 본능이란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정신분석적 입장을 타당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우리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론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타당화하려는 연구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정신분석적 입장을 타당화하는 것은 거의 없다. 직업 선택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료 세팅이에요. 의료에서 많이 쓰는 거지, 이 직업 선택이라든지, 물론 상담에서도 좀 씁니다. 상담에서도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직업 선택에 대해서 정신분석적 입장에 타당화하는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의료적인 연구에서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의료적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이다. 모든 직업은 욕구 충족의 일환으로 기술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욕구 충족을 다른 말로 원초화, 즉 본능의 충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초화적 충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원초화적인 만족,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기술될 수 있다. 정신분석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찾기 쉬워서 이 문제는 체킹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22번 문제입니다. 헐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기 요인이 뭐고 위생 요인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이거 한 것 같은데 만족을 가져주는 요인이어서 적극적인 동기라고 하거든요. 적극적인 동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의 요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의 요인은 소극적인 동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허즈버그 이론에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요인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허즈버그 연구에서 동기 요인이 있다 암기법이 있어요. 자, 그 암기법을 해설에도 넣어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인, 성, 직, 책, 성, 향 이렇게 외우는데 동의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이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성장 가능성이고요. 이것은 성취입니다. 성취.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직무 그 자체, 직무 자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여기는 향상이고요. 그래서 인정, 성장 가능성, 직무 자체, 책임 또는 책임성, 그 다음에 성취, 향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3번에 있는 대인관계 있잖아요. 이 대인관계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인관계가 바로 위생 요인에 해당됩니다. 대인관계가 위생 요인에 해당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라든지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퍼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생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어차피 두 개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 요인을 외우시는 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 인성, 직책, 성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일의 내용이 있잖아요. 일의 내용이 바로 여기 직무 그 자체 일의 내용이 됩니다. 일의 내용이 바로 직무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성취감이 있네요. 바로 이거네요. 그쵸? 자, 개인의 발전입니다. 개인의 발전, 우리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이 바로 성장 가능성, 개인의 발전이 바로 성장 가능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답은 3번을 해결했고요. 실력 따지기에 보면은 위생 요인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의 내용이 나오는데 동기 요인을 봐주시죠. 자, 도표 안에 있는 거. 자, 성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여기 인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이 있어요.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이 바로 여기 향상이 되는 겁니다.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 자, 이 도전이란 단어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의 증대, 책임성 말했고요. 성장 및 발전 나오면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 자체가 일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 직책, 성향. 동기 요인은 인성, 직책, 성향. 한 번 더 동기 요인은 인성, 직책, 성향. 이런 식으로 외우시죠. 자,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이 있어요. 보상, 지위, 안정, 작업 조건, 정책 관리 체계, 감독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나왔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기 요인이 충족이 되면 만족이 증가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요인은 충족이 되면 이제 불만족이 감소가 돼요.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나타나는 것이고 충족이 되면은 불만족이 감소되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동기 요인을 더 알아놓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는 직업 수행 준거 중에서 객관적 준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객관적이란 말이 어느 정도는 조금 느낌이 오죠? 그쵸? 네. 상사의 부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주관적 준거죠.
누구의 주관성입니까? 당연히 상사의 주관성이죠. 상사가 평가를 했으니까.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평가했으니까 상사의 주관적인 준거죠. 자, 생산량 객관적인 거죠. 판매 실적 객관적인 거죠. 군속기간 객관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 준거에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도 뭐 급여, 직급, 직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결근 횟수,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쫙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객관적 준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상사의 부하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준거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화학습에 이 준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준거, 주관적 준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준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준거는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도 합니다. 자, 개념은 조직에서 좋은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평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것이 바로 준거다. 자,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단기 준거, 장기 준거, 객관적 준거, 주관적 준거, 제가 밑줄 친 것만, 과정 준거, 결과 준거, 상대 준거, 절대 준거, 이렇게 해서 쭉 서로 대비해서 지금 정리해 놨잖아요. 우리가 본 게 이제 객관적 준거와 주관적 준거가 문제가 시험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준거와 장기 준거가 있는데 밑에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볼까요? 사례를. 동그라미 2번에 사례가 있죠. 고등학교 시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 학기 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기 준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수능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마지막에 딱 보는 거예요. 이건 장기 준거라고 말할 수 있죠. 기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 준거와 주관적 준거 말씀드렸어요. 결근 횟수는 객관적 준거에 들어가고 평소 상사에 대한 A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관적 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A 이런 것들이 바로 부하 직원이 A를 갖추겠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준거로 빠져나오겠죠. 자, 과정 준거와 결과 준거가 있는데요. 이 과정 준거는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면 과정 준거고 결과에 초점을 둔 거면 결과 준거라고 하거든요. 수행 과정이냐, 수행의 결과냐라고 보는 거죠. 결근이나 조퇴나 지각행은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적, 업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과 준거가 되겠죠. 당연히. 자, 상대 준거와 그 다음에 절대 준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60점. 이게 바로 절대 준거가 되는 거예요. 학점의 상대평가는 상대 준거가 되고 절대평가는 절대 준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씩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진로 발달의 이론 중에 인지 정보 처리 관점의 주요 전제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인지 정보 처리는 샘슨, 패터슨, 리어던 이분들이 대표적인 학자다. 생각나세요? 제가 그려드렸는데 피라미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커사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메타인지, 초인지가 있다. 이런 피라미드형이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에 있는 거다. 근데 주요 전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은 여러분 해설에 나온 대로 기본 과정이 10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기본 과정이 10가지가 있다. 우리 앞에 시험에 이거 나온지 아시죠? 요거.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로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바로 앞에 2019년도에 풀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짤막한 문제로. 그래서 인지정보처리 관점이 답이었잖아요. 생각나시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지문 하나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문제 해결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요 자체가 진로 의사결정의 피라미드잖아요. 진로 의사결정의 피라미드예요.
이게 바로 문제해결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 문제해결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맞겠죠? 자, 진로 선택은 끊어요. 독립적인 인지적 정의적 과정의 결과다라고 했는데요. 인지 따로 정의 따로 이렇게 봐라 이거죠. 아니요. 자, 요 두 가지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지와 정서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인지적 정의적 과정의 상호작용 결과다라고 해요. 인지적 정의적 과정의 상호작용 결과다. 상호작용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인지적 정보 처리가 들어있지만 인지적 정보 처리 안에 인지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인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널리시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세시스 이게 뭐예요? 네, 이제 종합이라고 하죠. 종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치 판단이잖아요.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 자, 분석과 종합과 가치 평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인지적인 측면만 볼까요? 그렇지 않죠. 인지와 정서를 같이 보겠죠. 인지와 정서를 같이 보는데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 측면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측면을. 자, 그러면 3번 지문을 보십시오. 동기가 있어요. 모티베이션. 이 동기의 근원을 알므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진로 선택하려는 욕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인지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기의 근원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욕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의적 측면과 연관성이 있어요. 정의적 측면. 이 동기의 근원은 동기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는 동기,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진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욕구는 되게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 정의적 욕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들과 같이 바로 인지적 측면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진로 정체성은 끊어요. 자기 지식에 의존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자기 지식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자기 자신의 지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직업적인 지식이고, 이쪽은 직업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기 지식, 여기 이쪽에 이 자기 지식에 의해서 진로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뭐죠?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자기 정체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진로 정체성의 개념은 진로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비카스의 구성주의에서도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진로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떤 직업에서 직업적인 활동을 해야 나에게 맞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진로 정체성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나와 진로가 따로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것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진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 자기 자신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었어요. 1번. 진로 선택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상호작용 결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